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9일 프라이데이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은 국방에서도 IT 후진국이라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스스로도 IT 후진국임을 인정하는 일본인데요. 국방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은 상황임을 고발한 칼럼이 나왔군요. 적나라한 현실 고발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끄신 구독, 좋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이 IT 후진국임을 분명히 알게 됐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을 보면 사이버 의용병, IT군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을 무기로 한 정보전, 디지털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일본의 국방은 어떤가?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자. 일본은 사실 육상 자위대에서 2004년 드론의 시초 같은 것을 만들고 있었다. 그 시점에서는 드론 기술이 외국군에 비해 월등히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드론은 길이가 약 4m나 되고 운반하려면 3톤 트럭이 필요하다. 여기에 통신 장비와 안테나를 실은 차량도 5대의 무리를 이뤄 지원해야 한다. 조그만 헬리콥터 같은 거였다. 이걸 만든 주된 목적은 예를 들어 30에서 40km 앞의 적이 있는 섬에 대포를 사용해 포탄을 떨어뜨릴 때 하늘에서 탄착을 보기 위해 무인기를 띄운다는 것이었다. 출발은 늦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범용성이 부족한 물건을 처음에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것을 조금씩 고칠 수밖에 없게 되어 오랫동안 그 강박에 사로잡혀 버렸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할인점에서도 살 수 있는 프랑스의 소형 드론을 구입해 정찰용으로 자위대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3년 전의 일이다. 자위대도 출발이 늦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출발 시기가 늦지 않았는데도 출발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게 하나 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이 하는 일은 대개 어중간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상당한 고도까지 갈 수 있는 RQ-4 글로벌 호크라는 고고도 채공형 거대 정찰 드론이 있는데 자위대가 만든 것은 그렇게 높은 고도까지 날지 못하고 거대해져 버렸다. 게다가 한 번 개발하고 조달하는 절차를 밟아버리면 그걸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는 건 예산 승인도 포함해 좀처럼 추진할 수 없다.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만든 걸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게 언뜻 혈세를 아끼는 듯 보이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갖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참고로 일본이 거대 드론을 정찰 목적으로 사용할 무렵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이미 다국적군이 드론을 폭격용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내가 1996년 미군 취재를 했을 때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배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이른바 나중에 윈도우 98 등에 연동된 시스템이다. 당시 일본은 어땠는가? 나는 자위대에 대한 취재 신청서를 워드 프로세서로 쳐서 프린트해 봉투에 넣어 우표를 붙여 보냈다. 애당초 미국과 일본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2010년에야 일본의 병사들이 사용하는 무기에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해졌다. 칩식 새 전차를 만들었을 때를 보자. 이전까지의 전차는 무선으로 교환하고 있었지만 이는 모니터 화면이 있고 동료 전차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 위치 정보나 적의 정보까지도 GPS로 매핑되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네트워크로 연결한 것은 자위대에서는 처음이며 세계에서도 빠른 편이었다. 그 시스템은 그 후 16식 기동 전차에도 탑재되어 있다. 다만 그 전 미국에서는 이미 아이패드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배부된 바 있었다. IT화가 진행되지 않는 걸림돌. 왜 일본의 국방에서는 IT화가 진행되지 않는가? 위기감 없음이 그 첫째다. 특별히 위기감이 없는 것은 내각부와 가까운 사람들, 관료들이다. 육해공 자위대로서는 2000년 들어 그들만의 연구개발은 해왔지만 이를 관할하는 방위청 관리들의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부처 개혁부터 필요하다.
또 방위상의 속도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방위성의 지침을 나타내는 방위 대강령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있다. 즉 방위성 지침이 10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자위대는 10년에 걸쳐 그 지침에 따라 훈련과 장비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육상 자위대가 이 드론은 오래됐으니까 바꾸죠 라고 밑에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지금도 센카쿠 제도에서는 중국 해군이 매일같이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비행기나 배에 더해 드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4, 5년 전부터 볼 수 있는 움직임이지만 일본은 그것을 함정이나 비행기로 뒤쫓고 있다. 무인 장비를 유인 장비로 쫓아가는 비효율적인 일이다. 일본에 향후 육해공을 통합한 엄청난 네트워크가 생긴다 해도 세계에서는 더 대단한 것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세계에서 높은 편이다. 그렇게 돈을 들이고도 뒤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방위를 떠받치는 일본 기업들이 자위대의 무기 납품 이익률이 너무 낮다며 납품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위기감을 느낀다. 또 자위대의 무기 장비를 개선하기 쉽도록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우방국에 수출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방위를 뒷받침하는 일본 기업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기업이 인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자위대에 대한 무기 납품 이익률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미국에게 전쟁은 항상 존재하는 실감나는 일인 반면 일본에게 전쟁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다. 위기의식이 전혀 다르니 미국에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방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유지시켜 국제적으로 고립되지만 않으면 우방국으로부터의 지원은 예상된다. 무엇보다 방위전이 발생하는 것부터가 비극이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군비를 강화해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관리자들의 위기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자위대의 소통 구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군대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명령이 몸에 배어 좋은 의견이 공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을 목표로 팀 단위, 현장 중시 조직으로 만들어내면 관리자들을 자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일반 시민이 협동하여 드론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핵무기를 갖고 싶다거나 항공모함을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군요. 전례 없는 무기나 장비에 관해서는 방위성에서 예산을 청구해도 재무장관 인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며 방위성은 그때마다 지혜를 모아 예산을 획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위성에도 문제가 있어 모처럼 구입한 무기와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무기와 장비 구입으로 건너뛰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영원히 싸울 수 있는 자위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쇠 한마디. 디지털화가 늦어지고 있는 일본, 국방이라고 별다르진 않을 테죠. 이미 저만큼 앞서가는 상황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